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산불이 큰일입니다. 예, 지금 영남 지역에 번지고 있는 산불을 계속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을 했었던 산불이 안동 풍천면까지 지금 번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안동 하회마을까지 직선 거리로 하면 10km 앞까지 불길이 번졌다는 게 이제 오늘 오후에 나온 기사였고요. 그래서 안동시에서도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대피령을 내렸고 지금 대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야말로 이제 큰일입니다. 지금 주변에 보면 천년고찰로 이제 유명했던 고운사 같은 경우는 소방당국에서 확인한 바로 이제 전소가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불에 타서 사라졌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주황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도 인근까지 지금 산불이 번져 오고 있는 위기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번지게 된다면 역시 이제 주변으로도 더 크게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의성 산불은 안동을 이어서 이제 청송군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청송군에서도 주민 대피령을 내렸다고 하고요. 어제 말씀 전해드렸던 것처럼 워낙 지금 이제 바람이 세게 불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비화라고 해서 불티가 계속해서 휘날리면서 먼 지역까지도 순식간에 이제 불이 번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성 지역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오전 5시에 종합했을 때 12,565헥타르가 이제 불에 타서 산불 피해 규모로 치면 이미 역대 세 번째 로 큰 이제 산불이 됐습니다. 2000년 4월에 있었던 강원도 강릉 동해삼척 고성 산불이 2만 4천여 헥타르였고요. 22년 3월에 있었던 울진과 강원 강릉 동해삼척 산불이 2만 523 헥타르였으니까 이제까지만 해도 벌써 이제 역대 세 번째 큰 산불인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쉽게 잡히지도 않을 것 같아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밤 사이에도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2,700여 명이 방화선을 구축을 해서 확산 저지 안간힘을 썼지만 지금 이제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산림청에서 오전 9시 기준으로 집계한 산불 진화율이 54%였는데 어제 산불 진화율이 60%였으니까 오히려 진화율이 이제 역순으로 떨어지고 있는 역주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일이군요. 계속해서 이제 산불이 번지면서 불길을 좀 잡을 수 있는 어떤 그 단초도 지금 안 보이는 상황이라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무슨 또 땅꺼짐으로 실종자가 사망했죠. 어제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현상, 그러니까 대형 싱크홀이 발생을 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나가다가 이 땅굴 속으로 그대로 좀 빨려 들어가 버렸는데 구조를 시작한 지 17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사망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이번 이제 땅꺼짐 현상과 관련해 가지고 주변에서는 전조 현상이 있었다라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 인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A 씨 같은 경우는 주유소 바닥에 나타난 갈라짐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달 3월 초에 서울시와 강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주유소 바닥이 길게 갈라져 있었고 균열이 일어나 있는 부분은 뭐 한 1cm 가량 벌어져 있는 모습이 이제 사진에 찍혀 있기도 했는데 이 갈라짐 현상 때문에 혹시 지하 탱크, 그러니까 기름을 저장하고 있는 지하 탱크에 영향이 갈 것 같아서 3월 초에 서울시와 강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개선점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 측에서 입장문을 낸 걸 보니까 올해 3월 6일에 주유소 바닥 균열과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가 됐고 지하철 9호선 감리단 그리고 시공사 등에 걸쳐서 두 차례 정도 현장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주변이 이제 집안 침해되는 현상 같은 것들이 관찰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이제 설명입니다. 그리고 14일에도 민원인과 협의를 해서 주유소 내에 계측기를 추가 설치를 했고 주기적인 검측을 시행을 했고 사고 당일까지도 계측 결과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제 서울시 해명에 따르면 주유소의 바닥 균열을 중심으로만 이제 상황 판단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제 싱크홀, 땅꺼짐을 놓쳤다라는 설명이 될 수도 있는 거라 그 당시에 이제 계측이라든지 혹은 이제 원인 진단이 충분히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좀 따져봐야 되는 지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라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요 전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자세한 어떤 원인은 따로 좀 정밀 측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이 볼 때는 싱크홀이 발생한 게 아마 노후 상수도관이라든지 예. 지하철 9호선의 연장 공사 그리고 서울 세종고속도로 지하 구간 공사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지하 구간에서 굉장히 좀 큰 규모의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하수가 유출되거나 혹은 뭐 지하의 어떤 그 공간들이 좀 텅텅 비게 되는 그런 문제가 주변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예. 그 부분을 일단 짚고 있는 것 같고요. 서울시 측에서는 3개월 전에 국토교통부가 이 지역을 대형 공사장으로 분류를 해서 특별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고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를 했지만 땅 속에서 이제 별다른 빈 구멍을 발견되진 않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뭐 점검을 했었는데 이제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해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전에 전조가 없이 갑자기 됐다 이 주장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미리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앞으로는 이런 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지하 땅 꺼짐 현상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도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언제든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라서 대형 공사장 주변에서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3개월 전에 측정 결과를 가지고 어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 가능한 것일까? 예. 3개월 동안에도 공사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진척이 있을 수가 있는 예. 거기 때문에요. 뭐 서울시 해명이 충분한지는 나중에 이제 정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불의 땅 꺼짐에 이 정말 나라가 뒤숭숭하군요. 그런데 이 여당 쪽에서는 윤석열 비천구인의 탄핵 심판 기각 가능성을 자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제 탄핵 심판이 기각으로 결정이 난 예. 뒤에 여권에서 주로 그런 얘기들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박근혜 탄핵 심판 때랑은 다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근혜 탄핵 심판 때는 법사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위원을 했었기 예. 때문에 그때 이제 국회 탄핵소추단을 이끌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으로서 경험했을 때 또 뭐 헌재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헌법 재판의 구조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사례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예. 이렇게 오늘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 안건 중에서 9건이 모두 기각이 됐으니까 국무총리가 지금 87일 동안 직무정지가 돼서 외교통상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으니 민주당이 100배 사죄를 해도 모자라다. 이렇게 예. 또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하여튼 여당 내에서는 자꾸 기각 가능성을 지금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진우 법률 자문위원장 같은 예. 경우는 오늘 아침에 이제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기각 이후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탄핵 심판 당시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 당시에 의견이 좀 갈려 나왔지 않습니까? 네. 기각 의견도 있고 뭐 각하 의견도 있고 인용 의견도 있었는데 이렇게 갈려 나온 걸 보면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만장일치 가능성이 크게 없어진 것 아니냐. 예. 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탄핵 심판의 성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예. 일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혀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연장해서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법률 자문가들의 의견이긴 한데 전문가들의 의견이긴 한데 뭐 주진우 법률위원장도 뭐 오랫동안 검사를 지냈었던 이제 법률가 출신이긴 하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헌재가 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뭐 판결을 하면서 계엄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위헌성 자체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내리지 않았다라고 라디오 진행자가 질문을 했더니 그거는 이제 재판 기술적인 측면의 문제고 뒤에 재판 결과를 앞에 재판 결과에서 암시하는 건 원래 기피하지만 예. 확실한 건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평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고 예.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체포 지시부터 많은 쟁점들이 있는데 그걸 판결문에 담으려면 평의를 마치고 문구에 다 동의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덕수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문구가 추상적으로 나온 것이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기각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여권에서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권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상관없는데요. 네. 이런 어떤 국민들이 정말 전 국민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켜본 이런 사안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기각이라는 얘기를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지 그 상상조차가 잘 안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런 논리가 가능한가요? 사실 이제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뭐 국민의힘 쪽의 의견이라는 거는 이제 상당 부분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좀 담겨 있다고 이제 보셔야 될 텐데 뭐 저희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이제 재판관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들은 이제 대부분 추측의 영역에 있는 거라서 엄밀히 말하면 국민의힘의 법률자문위원장이든 혹은 뭐 여기 앉아 계신 이제 권순표 앵커든 뭐 의견의 하나일 뿐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동일하다. 뭐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보시는 게 그런데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들 중에 약간 불안해하는 분들은 네. 이들이 툭툭 던지는 말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요새. 그러다 보니까 무슨 네.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이 나와야 될 판결이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걱정과 불안들 이런 게 가중되면서 소문이 더 확산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그 비슷한 주장을 한 게 이제 윤상현 예.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본인이 이번에 나온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를 맞췄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헌재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 기일까지도 이제 예상하는 모습이었는데 본인은 오늘은 4월 11일쯤 이뤄질 것 같다라고 이제 금요일 예. 4월 두 번째 주 금요일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한덕수 탄핵 심판에 대한 여론이 재판관들의 이제 기각 7대 1 정도, 예. 기각 7 뭐 인용 1 정도로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맞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실제 결과는 기각 의견이 5명이고 각하가 2명, 네. 그리고 이제 인용이 1명이거든요. 예. 5대 2대 1인데 이걸 두고 이제 결국 인용을 안 했으니까 각하 의견도 기각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7명을 맞춘 것이다. 이런 예. 식의 주장이라서 지금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마음을 추정하는 주장들은 이런 식의 이제 갖다 맞추기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고요. 뭐 거기서 이제 뭐 어떤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본인들은 역시 이제 주장할 수 예. 있습니다만 뭐 본인들의 경험에 입각해서 혹은 이제 전례에 입각해서 하는 추정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예. 뭐 저희도 이제 뉴스 신세계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4일 금요일이라고 하는 전례에 입각했을 때 가능한 어떤 오차 범위 이내의 기간을 넘어선 이후에는 사실 이번 주부터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길을 미루고 있는 건지 혹은 언제쯤으로 결정할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예상들은 심지어 전례도 없는 그냥 하는 이제 이른바 속어로 치면 이제 뇌피셜에 가깝기 때문에 그 이제 말 하나하나에 다 이제 흔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적 상식, 국민의 헌법적 상식에 맞춰서 판단할 거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좀 마음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근데 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요. 상식을 벗어난 만큼 지금 밀리고 있어서 지금 나오는 이런 불안감들이. 기간이 밀리고 있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예. 이 상태에서 어떤 여권의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이 주장하는 무슨 뭐 한덕수 총리의 판결이 있은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 또 뭐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있은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어떤 그들의 극단적인 주장들이 다 현실화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선 이거 비상식적인 무슨 논의가 오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헌법재판소가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탄핵 심판 그 변론 과정에서도 강조를 했었는데 결국 이제 본인들이 정했었던 원칙을 이미 이제 어긴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뭐 순서대로 하는 거라고 치더라도 한덕수 탄핵 심판이 나중에 접수됐는데 먼저 나온 걸 보면 그 원칙도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어떤 원칙에 따라서 혹은 뭐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그 헌정 체제를 수호한다라는 목적에 맞춰서 보자면 헌법재판소의 위상이나 신뢰성을 지키는 것, 제고하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예. 헌정 체제 수호의 일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깎아먹고 있는 이런 어떤 늘어짐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 헌법적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기 예.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그 부분을 좀 깊이 숙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저희가 내부 상황을 알 수 없는 입장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늦어지고 있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이유를 살펴서 가능하면 좀 빠르게 결론을 내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도대체 왜 이렇게 늘어지는지 정도는 아니면 언제 하겠다는 얘기라도요. 예를 들어서 4월 11일 날 하겠으면 11일 날 좀 미리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입만 쳐다보고 있는 네. 건데요. 이게 뭐 요번 주 또 넘어가나 지난주부터요. 벌써 한 달 동안. 근데 이제 물론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제 한다고 애초에 이제 결정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평의 내용은 저희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평의 내용적으로 봤을 때 날짜를 추정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다. 그러면 사실 뭐 고지하기가 좀 어렵겠죠. 근데 이제 이거 같아요. 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자명한 사안인데 이 판단이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이건 뭐 추론의 영역이지만요. 물론 안에서 굉장히 비이성적인 주장을 하는 재판관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고 자명한 판단이 이렇게까지 세월을 끌 일인가? 이런 어떤 상식적인 추론에 의한 불안감, 이 불안감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 이 상황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점점 더 논란이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뭐 법률가들이 봤을 때는 국민들이 보는 자명함이 자명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그게 이제 증거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어떤 헌법적 법률적 원칙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사실 뭐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이제 생중계를 통해서 군인들이 국회를 침탈하는 장면을 전 국민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뒤에 진행되는 헌법적 절차라는 거는 우리가 목격했던 것을 확인해주는 과정에 조금 더 가깝지 않느냐. 예. 국민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 확인의 과정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일인가. 우리 체제 자체가 우리 헌법을 수호하고 우리 국가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고 조금 더 신속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를 헌법재판소가 방치하고 있는 게 옳으냐. 뭐 그런 걱정은 좀 됩니다. 예, 2부에 헌법학자 모셔가지고 뭐 근데 다들 추론의 영역이라서 네. 자세히 한번 어떤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지 혹시 어떤 추정을 하고 계시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물론 빨리 선고해야 된다는 어떤 강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어쨌든 최대치의 압박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탄핵 심판 선고 즉시 내려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국민들이 이제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신속 선고를 국회에서 압박하기 위해서 결의안을 내자라고 이제 의견이 나왔고 내일 법사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을 이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내일 탄핵 심판 촉구 결의안을 법사위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에서 심사를 할 예정이고 법사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제적 의원 4분의 1, 그러니까 75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이제 찬성을 하게 되면 전원위원회를 소집을 할 수 있고요. 거기서 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외 집회도 계속하고 있고 천막 당사도 광화문에 설치를 한 뒤에 최고위원회의도 이제 매일 천막 당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매 주말 집회에 결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장외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동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종 수단 중에 하나로 이제 국회의 결의안을 통해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형태. 최종 단계의 어떤 그 압박까지도 좀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결의안이 강제력을 띈 건 아니죠. 강제력은 전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뭐 민주당의 어떤 답답함도 읽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국민들한테 퍼져나가고 있는 이제 무기력증이 가장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직접적 목소리를 내는 것, 뭐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혹은 뭐 집회에 참여해서 재판의 신속 결정을 뭐 촉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 정치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좀 큰 역할이고 또 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느슨해지는 기운을 좀 다잡기 위해서라도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어제 그 판결 때문에도 불안감은 커지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면 헌법 위반인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그 판결 때문에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진짜 누구든지 들어서서 임명을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래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게 어떤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었어요 어제는. 근데 앞으로도 그런 판단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 그게 연결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이제 아주 상세한 기각 의견들을 다 남기진 않았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제 나왔었던 이제 부대 의견에 따르면 뭐 이제 헌법상 혹은 이제 법률상의 위반도 없다라고 했었던 뭐 김복형 재판관의 부대 의견에 따르면 기간이 거기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상무 권한대행하고 비교해 보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이후에 나온 결정이 아니고 그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을 것 같습니다. 잠시. 자, 민주당은요 이 내란 본 알박기 인사를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발표한 내용인데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그 뒤에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이제 알박기 인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예. 지금까지 파악한 것만 100명이 넘는다라는 주장입니다. 알박기 인사가 지금 15개 기관에 걸쳐서 이미 임명된 사람이 63명이고 예. 공모 중인 경우가 이제 41명이기 때문에 이제 104명에 대해서 알박기 인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정권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기는커녕 마치 훈장을 주듯이 내란 동조 세력들한테 한 자리씩 챙겨줄 작전인 것 같다라는 예. 게 지금 이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비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소위 알박기 인사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정무직인 장관급 자리들하고는 좀 다르게 예. 공공기관의 뭐 기관장이나 감사 같은 자리가 임명이 되게 되면 임기가 좀 보장이 되거든요. 예. 사실 이제 윤석열 정권 초반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넘어온 기관장들의 임기 문제가 상당히 좀 큰 문제로 부각된 예.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이제 권익위원장이라든지 뭐 인권위원장이라든지 뭐 혹은 뭐 방통위원장이라든지 결국 이제 법정 싸움까지 가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 시점에 임명을 하게 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새 정부가 들어올 경우에는 사실상 그 기관장들이 거의 3년을 그대로 갈 수가 네.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민주당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정권마다 반복됐었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통령하고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민주당에서는 추진하기로. 이건 이 안은 여야가 정권 바뀔 때마다 서로 하자 그런 거죠. 네. 하지만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바뀔 때마다 또 서로 못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건 맞힐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내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내일 2심 선고가 있는데 예. 원래는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재명 대표의 선고보다 먼저 나올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게 됐습니다. 오늘까지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일단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고요. 내일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정치적 파장도 이제 추가로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예. 1심 때처럼 징역형 집행유예형 예.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다음 대선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는 예. 것이 피선거권 박탈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100만 원 이상의 형만 받아도 이제 피선거권 박탈형이 물론 되는 그렇다 거고. 해도 대법 판결을 받으려면 지금 내일 결과가 좌우하는 건 아니죠. 최종 예. 선거가 나와야 되는 건데 뭐 지금 이제 원칙상으로 돼 있는 3개월 시한을 대법원에서 예.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6월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아마도 이제 새로 치러질 조기 대선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일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 여부는 뭐 영향이 없다. 뭐 이런 예. 의견들이 많고 뭐 다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2심 결과가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경우에는 예. 이재명 대표가 깨끗하게 승복하고 조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뭐 어림없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이게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일단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이후로 하자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뭐 헌법재판소가 그 얘기를 들은 건 아니지만 네. 결과론적으로 밀렸고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2심 이후로 하자고 주장한 뒤에 또 결과론적으로는 그 얘기를 들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밀렸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내일 선고일이 나오지 않으면 이번 주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죠, 지금? 네, 보통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틀 전쯤까지는 예. 선고기일을 지정을 했었기 때문에 내일도 선고기일이 지정이 안 된다고 하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선고기일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예. 셈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주 그리고 뭐 길게 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다다음 주 4월 11일 금요일 설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평의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는지 판결에 이를 정도의 정리가 되어가는 단계인지도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상태라 결국 또 내일이 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도대체 이견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국민들이 어떤 걱정과 불안해하는 부분이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